안녕하세요. 3일째 아침. 오늘은 오른쪽 창문을 열어볼게요. 날씨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지금 열은 오른쪽 창문도 열자마자 보이는 느낌은 살짝 다르지만 조금만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보면 왼쪽 창문과 동일한 뷰가 보이네요. 날씨 확인을 하자마자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 상차림이었는데요. 각종 잼, 꿀, 오이, 토마토, 햄, 스프, 그리고 계란 요리, 저희는 이제 커피.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고 하니까 똑같은 걸 계속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신선하게 그냥 오이랑 토마토 더 먹고 싶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한 접시 가득 신선한 오이와 토마토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원하는 사항이 있을 땐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저도 미리 얘기할 걸. 3일째 얘기했네요. 식사를 마치고 배경을 또 둘러봤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평온한 창밖 풍경이 보였고요. 식사를 하러 늦게 내려가서인지 다른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다 가시고 저희만 식사 중이었더라고요. 식사를 그래서 마치고 나서는 편안하게 실내 공간을 넓게 찍어봤습니다. 내려오면서 아래층에 있는 레스토랑 공간도 찍었는데요. 첫날과 둘째 날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찍었는데 오늘은 손님도 없고 하니까 천천히 공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4성급 호텔이고 식당, 레스토랑에서 나오면 이런 작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스탄불 구경하기 너무 좋은 이 아야소피아 성당 앞에 호텔에 대해선 따로 리뷰를 올리도록 할게요. 숙소에 올라와 보니까 객실 청소해주는 언니들이 계셨어요. 욕실에 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 얘기했더니 담당하는 분을 바로 불러주셔서 저렇게 가루 2가지를 들고 와서 바로 뚫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될 거를 괜히 참은 거 있죠.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면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지금 보이는 이 풍경은 엘리베이터 1층에서 내려서 입구를 통해 이제 나가는 복도였습니다. 지금 요 갈색이 로비고요. 네. 왼쪽 도르면 바로 이렇게 출구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문을 짠 열고 나오자마자 이 앞에 보이는 아야소피아 성당. 네. 양쪽 왼쪽 길로 가도 내려가는 길에 귤하네 공원 그쪽으로 나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나가면 아흐멧 광장 블루모스크 있는 그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 오트만 호텔은 4성급인데 7만원대로 저희가 숙소를 구했고요. 숙소 구할 때 여러분 그 호텔스닷컴이라든지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예약하는 게 있잖아요. 네이버에서도 가능하고. 그런데 구글에서 똑같은 호텔 이름을 검색해 보면 저렴하게 또 예약이 가능하기도 해요. 동일한 호텔인데 어디를 통해서 예약하냐에 따라 가격이 완전 차이가 나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써서 잘 핸드폰을 사용해 눌러보시면 예약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요. 유럽의 구시가지 그림 같은 풍경이 트램이 지나가는 것까지 더해지면 정말 완성적인 풍경이 되는 것 같아요. 트램이 지나가는 영상을 찍으면서 내 것의 사진 건져봤습니다. 다행히 날씨까지 도와줘서 이스탄불의 맑은 하늘의 구시가지의 풍경을 눈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구시가지 트램역에서 내려서 건너편에 있는 지금 보이는 요 가판점, 여기가 정말 가장 비싸요. 콜라나 물 이런 거를 저희가 그 맞은편에 햄버거 가게에서도 사봤고 여기서도 가격을 봤는데 비싸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바로 이 가판과의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구시가지 트램역 바로 위에 보이는 저기서 머신에서는 카르트 구입이 안 됐을 때 어제 여기서 구입을 할 뻔했거든요. 근데 25리 라인 보증금을 이 가판에서는 이스탄불 카르트 35리라를 얘기했는데, 우리 얘기를 듣고 있던 그 한 손님이 슬쩍 다가오더니 25리라면 살 수 있다고 다른 말도 더 해줬지만 사실 뭐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못 알아들었고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머신에 가면 25리라에 살 수 있다,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머신에서 25리라에 구매를 했고 충전까지 잘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가판점에서 파는 가격은 개별 다 다르다고 되어 있었는데, 10리라면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000원도 차이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여행 온 상황에서 1,000원 아끼려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가판에서 사자마자 맞은편 충전하는 머신에서 충전 바로 하는 게 가장 간단한데, 25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35리라에 파는 걸 사는 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살짝 상하니까, 그래서 안 샀었고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샀습니다. 하지만 여행 기간이 짧은 상황이라면 괜히 기운 빼는 것보다는 지금 이 가판에서 카르트를 사고 위에 있는 충전소 트램역 앞에서 충전해서 바로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판에서 사서 조금만 걸어 올라오면 여기 P1 술탄 아멧, 이 트램역 앞에 충전할 수 있는 기계는 있습니다. 트램역 앞에 충전할 수 있는 기계 여기 4대가 있어요. 이 머신에서 카르트를 사면 가장 좋은데, 카드가 떨어져서 충전만 되고 구입이 안 될 때, 그때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처럼 이 머신에서 카르트를 구입하려는데 안 돼서 애먹는 분들을 여럿 봤는데요. 언어가 유창하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술탄 아흐메 트램역 앞에 머신을 찍고 고양이를 쳐다보며 걸어가는데, 아흐메 광장 중간쯤에 있는 독일 분수 보여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블루모스크 어제 왔을 때 줄이 엄청 많아서 그냥 밖에 한 바퀴 둘러 이렇게 테두리만 보고 갔거든요. 지금 오늘은 월요일이라고 월요일 오전 줄이 한산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블루모스크 내부에 들어와 보니 외부도 공사가 한창이었지만 실내도 이렇게 공사가 너무 많이 진행 중이어서 거의 가려져서 막혀 있었고 천장만 뚫린 구멍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블루모스크 기대 많이 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대로 벽면에 설명 찍은 거 번역기 돌려봤어요. 실내가 공사 중이어서 제대로 보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우선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 되겠죠? 잠시 풍경 감상하시게 보여드릴게요. 아야소피아 성당에서 살짝 뒤돌아보면 블루모스크 공사 중이긴 해도 위에 뾰족뾰족 쏟아있는 거랑 도문 보이니까 멋있어요. 풍경 감상을 하고 나서 저희는 계획대로 푸드파이터, 백종원의 푸드파이터 채널에서 봤었던 괴푸테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야외에서는 아니었지만 대중교통을 타보니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종원 괴푸테 맛집에 찾아가는 길은 예상치 못한 험난한 길이었는데요. 저희가 버스 타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잘못 타서 여러 차례 갈아타고 또 잘못 가서 갈아타고 이러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처럼 찾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버스 이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고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은
버스 환승하면서 육교 같은 걸 지날 때 올라갔는데 멋진 뷰를 보게 돼서 찍었던 영상이고요. 잃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것도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참 멋진 뷰죠. 많이 힘들었지만 이 뷰를 보고 또 힘을 좀 얻어서 끝까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하늘, 풍경 정말 멋지죠? 그렇게 힘들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노랗고 진한 렌틸콩 스프, 빨간 다대기 같은 소스, 야채와 콩이 들은 샐러드, 떡갈비 같이 생긴 괴푸테, 조금 야채와 함께 주더라고요. 이렇게가 전체 메뉴인 아주 작은 가게였는데요. 이 소스가 정말 맛있고 야채와 같이 떡갈비 같은 이런 괴푸테를 콕 집어서 입에 넣으면 육즙이 착 펴지면서 전혀 양고기의 비린맛 없이 우리나라 돼지고기처럼 너무나 맛있고 담백한 요리였습니다. 소스, 샐러드, 스프와 괴푸테 너무나 조화로운 맛있는 식사였고요. 가격이 또 매우 훌륭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괴푸테 2접시, 샐러드 하나, 그리고 처음에 수프 2개 시켰다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하나 더 시켜서 먹었거든요. 스프 총 3개. 그렇게 해서 한화로 12,000 몇백 원 나왔습니다. 대충 13,000원. 정말 훌륭하죠. 정말 힘들게 찾아갔던 이 괴푸테 식당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나왔고요. 조금만 힘들었어도 사실 에너지 내서 가는 길도 찍고 가게 외관도 찍고 이랬을 텐데 진짜 에너지가 둘 다 바닥이었어요. 버스를 잘못 타서 같은 길을 계속 반복해서 실수로 막 다른 길 건너가 있고 막 그러고 갈아타고 또 다시 가고 막 이러니까 걷는 양도 많았고 이미 3일째였기 때문에 전날이랑 그 전날 걸은 것도 정말 많았으니까 피로도 좀 쌓여 있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서로 건드리면 대판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컨디션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터키 식당을 다녀보니까 샐러드를 시켜도 위에 레몬이 있고 스프를 시켜도 레몬이 오더라고요. 안 넣었을 때의 맛과 먹어보고 나서 레몬즙을 짜서 넣고 바로 또 먹어보는 맛은 정말 신기하게 완전 다른 맛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들에서도 레몬을 많이 사용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렌틸콩 스프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레몬을 넣지 않고 그냥 먹는 그런 진한 맛이 좋았고요.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레몬을 넣으면 더 새콤해지니까 그런 맛도 좋은데 또 한참 수프를 먹다가 조금 질리나 싶은 느낌일 때 레몬을 즙을 짜서 넣으면 색다른 맛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백종원 푸드파이터의 괴푸테 맛집 투어는 성공적이었고요. 이어서 우리는 백종원 푸드파이터에 나온 또 다른 맛집 카이막 맛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구글의 맵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건데요. 이번에는 좀 고생을 안 하고 찾아갈 수 있을지. 네, 그럼 출발! 해당 마지막 역에 내려서 꽤 걸어 들어갔는데요. 걸어가 들어가는 길에 약간 안전해 보이지 않는 그런 골목도 좀 있어서 긴장했습니다. 다행히 목적지 주변은
약간의 번화한 느낌이 살짝 있는 상점들이 보이는 곳이었고요. 바로 이 가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외에 테이블이 3개 정도 나와 있었고 옆집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야외 가게의 모습도 좀 찍고 주변 풍경도 좀 찍어보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메뉴판을 받아봤습니다. 받은 메뉴판을 보니 6리라, 10리라, 15, 18리라, 가장 비싼 게 35리라. 결국 500원에서 3,000원 이내의 가격으로 형성돼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붙어 있더라고요. 반가웠어요. 정확한 메뉴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뉴판 사진을 찍어 번역기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서인지 아무리 천천히 메뉴를 반복해서 봐도 먹고 싶은 게 특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카이막을 2개 시켰습니다.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하나만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기다렸더니 짜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푸짐한 빵은 기본 제공이었고요. 하얀 우유 크림에 이런 신선한 꿀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빵에다가 발라서 물어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와, 백종원 오빠가 왜 천상의 맛이라고 했는지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달달하게 발라서 빵에 몇 입을 먹고 나니 기운은 났고 너무 카이막 2개만 먹기엔 너무너무 싸서 뭐라도 더 팔아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뭘 먹지? 하고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할바라는 게 메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할바는 플레인 할바, 코코아 할바, 피스타치오 할바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했는데 검색해보니까 터키 간식이더라고요. 차이티와 함께 주문했고요. 이제 뭔가 또 상차림이 푸짐해졌죠. 얘가 바로 카이막, 무료로 제공해주는 빵, 차이티, 할바. 할바는 약간 우리나라의 엿과 카라멜의 중간? 전혀 카라멜 같지는 않았고요. 엿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또 물컹물컹하지 않은 그런 달달한, 입에 넣으면 녹는 간식이었어요. 카이막만으로도 이미 당분은 채워진 상태여서 할바 2-3조각을 먹은 게 최대한 먹은 거였고요. 그래서 휴지에 싸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만큼의 상차림이 우리 하나로 6,500원 정도예요. 정말 놀랍죠? 터키 물가가 요즘 시기에 환율일 때 여행 온 것 얼마나 잘한 건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골목에서도 갈라타 다리 위에서 봤던 시밋빵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런 분을 볼 수 있었어요. 신기해서 또 얼른 찍었습니다. 이렇게 백종원 푸드파이터의 카이막 맛집 투어도 매우 성공리에 기분 좋게 마쳤고요. 사실 카이막은 마트에서 파는 걸 사서 꿀을 얹어도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꼭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지만 가본 것은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빵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데다가 가격도 워낙 저렴했고 신선했거든요. 여기서 첫 카이막을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마트에서도 사 먹고 볼 때마다 사 먹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먹고 숙소로 가기 위해서 구글 지도로 가르쳐주는 길을 보면서 따라가는데 아까 왔던 길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길은 이렇게 상점이 매우 많고 깨끗한 편이었어요. 이런 식당가를 지나서 걸어 나오는 길은 의류나 가방에 부자재를 파는 라인이 매우 많이 상점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트램역에 도착해서 보니 건너편이 낯익은 거예요. 바로 그랜드 바자르가 있었습니다. 트램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랜드 바자르가 저쪽, 이쪽이 바로 자재상가들과 카이막 맛집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다음번에 이 카이막 맛집을 또 가서 그 많았던 메뉴들을 다 먹어봐야지 생각하면서 핫팩을 배에 붙이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